근데 이제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말할 때는 실리프팅 하면 콜라겐도 제대로 피부도 좋아진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기존에 실리프팅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다르네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실리프팅은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걸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실리프팅이 하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죠. 또 모든 연령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탄에 있는 에르샤몬 의원의 대표원장 정일봉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험이 되게 풍부하시다고. 제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 된 게 30년이 넘었으니까 30년?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이 나온 지는 지금 뭐 약 20년 됐죠. 저는 뭐 초창기부터서 처음에 대한민국에 실이라는 게 소개될 때부터서 실 리프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험이라면 또 많이 있다고 봐야죠. 실 리프팅 종류라고 그러면은 첫째는 리프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이 녹지 않느냐 아니면은 녹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또 녹는 것도 기간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한 6개월이면 녹는 것도 있고 한 1, 2년 가는 것도 있고 녹는 기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부위별로 실 리프팅이라서 말 그대로 실로 해서 얼굴을 당겨주는 거거든요. 얼굴은 크게 이제 위에 상, 중, 하로 나누는데 위 얼굴을 당길 거냐, 중간 얼굴을 당길 거냐, 아래 얼굴을 당길 거냐에 따라서 시술에 대한 방법이 다 다르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실은 평균 1년 정도 이야기하는데 물론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고 현재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쉽게 1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실리프팅 효과의 유지기간 늘릴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실 리프팅이라서 말 그대로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임시적으로 얼굴을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하면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얼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주파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뭐 보톡스 필러라든지 다른 시술들과 같이 해주고 주기적으로 또 얼굴에 주름 관리 해주면은 훨씬 그 기간이 더 연장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말할 때는 실 리프팅 하면 콜라겐도 제대로 피부도 좋아진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적인 실 리프팅을 한쪽에 하게 되면 막 10개도 넣을 수 있고 15줄을 넣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피부를 어떻게 개선시킬 만큼 콜라겐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상당히 의문이에요.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실은 리프팅 실이 아니고 말 그대로 피부에 이제 결을 좋게 해주는 아주 가는 실, 매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아주 가는 실들을 수없이 100개, 200개를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이물 반응도 일으키면서 피부가 이렇게 새롭게 막 살아나요. 이제 그때 어떤 그 콜라겐 가를 해서 피부도 좋아진다 알지. 일반적인 실리프팅 가닥을 이 가닥에다가 10줄을 넣는다고 한들 효과는 크게 기대가 안 되죠. 기존에 실리프팅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다르네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실 리프팅은 말 그대로 리프팅 목적에 실을 쓰는 거고 일반 실을 사용한 또 일반 리프팅이 아니고 실을 사용한 어떤 피부 개선을 한 목적은 또 틀이 다른 거죠. 이것은 리프팅 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피부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그런 실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워낙 많이 소개되어 있고 병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요즘은 콜라겐 주사도 있잖아요. 얼굴이 주입하게 되면 얼굴이 도톰하게 살이 쪄 보이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피부에 개선되는 콜라겐 주사도 있고 피부 개선제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위에 정점에는 줄기세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제가 볼 때는 리프팅 외에는 다른 거 접근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봐요. 물론 실만 정사장 그냥 실만 가지고 시술하는 또 그런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워낙 또 이것저것 하니까 그걸로 어떤 노하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실은 리프팅 외에는 뭐 코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눈 밑에 꺼짐을 해결한다든지 팔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쉽고 저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실 리프팅 때 주의할 점은 시술 받은 후에 실이 이제 삽입된 부위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 3주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문지른다거나 많이 만진다거나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 리프팅도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진 얼굴을 당길 때 아래서 위로 이렇게 당겨주느냐 아니면 위에서 위로 당기느냐 그러니까 아래서 위냐 가운데서 위로 하느냐 그게 따라서 이제 주의사항이 좀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얼굴 이 부위에서 실을 넣어가지고 당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얼굴이 찝힌다든지 소위 딤플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울릉울릉 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매끄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을 한 3개월, 6개월 전까지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너무 이제 부작용이 많아서 지금 이제 완전히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작용은 전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바꾼 거죠.
타입별로 추천하는 실이라기보다는 얼굴이라는 게 좀 두꺼우신 분 있고 얇은 분 있고 또 안에 지방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여인분도 있는데 그 얼굴의 타입, 피부의 타입에 따라서 들어가는 실의 형태, 크기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민트 실을 또 많이 쓰기도 하고, 저희는 대부분 PDO 성분의 실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PDO도 쓰지만 PCL이라고 그래서 훨씬 흡수되는 기간이 늦는 게 쓰죠. 근데 그건 가격,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진 않고요. 그럼 이런 실들을 나는 선호한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근데 실이라는 게 얼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리프팅 하는 실은 사실은 가시가 달린 돌기가 달린 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기, 모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거죠. 피부 타입이 얇은 사람은 가시 돌기가 좀 가는 거, 그다음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가시 돌기가 좀 큰 거. 그래서 크기나 형태로 따라 결정하는 거지 어느 뭐 제품별로 구별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 리프팅 하면 우리가 보통 좀 혼동할 수 있는 게 실 리프팅은 말 그대로 리프팅 하는 목적의 실을 사용하는 시술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가는 실로 해서 피부에 결을 좋게 하거나 꺼진 부위를 약간 채워주거나 그런 실은 이제 실 리프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실로 하는 시술이죠. 실 리프팅이라서 말 그대로 리프팅이 목적인데 그거를 절개를 하지 않고 또 안에 있는 지방이 많은 사람들 지방을 흡입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단순하게 실 몇 가닥에 의존해서 실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이 이렇게 많은 사람, 피부가 더 두꺼운 사람, 지방이 많은 사람, 나이가 아주 젊어서 단단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효과가 거의 뭐 별로 없죠. 그러게 이제 추천도 하지 않죠. 그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추천하나요? 그렇죠. 지방이 많은 분들은 안에 지방이 두툼하게 있는데 실을 잡아서 당기기는 무게를, 이 중력을 감당하기 힘들고 그리고 안에서 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지방이 많을 때는. 그래서 그걸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실 리프팅이 하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죠. 또 모든 연령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다 40대 이상. 40, 60대가 가장 그래도 실 리프팅에 적합한 시기다. 30대는 제가 어제도 한 번 또 상담돼 있는데 30대는 그래도 피부가 단단하잖아요. 탄탄하기 때문에 당겨질 만큼 그렇게 여분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실을 안 하더라도 좀 더 가벼운 시술로 해서도 뭐 여러 가지 레이저라든지 초음파 같은 걸로 해서도 그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실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40대, 50대, 60대가 가장 좋고요.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얼굴이 퉁퉁하든 나이가 젊든 추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안 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뭐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시술에 효과가 있어야 되고 실보다는 더 가볍게 접근하면서 효과가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우선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해야지 누구나 다 해서 될 건 아니죠. 물론 하면은 조금은 일은 낫겠죠. 그 일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고 고생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죠. 양심적이죠. 양심, 그거야 기본 아니겠어요. 피부가 얇은 분들은 안에 지방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위잖아요. 여인분들은 사실은 처짐이라는 게 또 별로 없습니다. 주름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은 실 리프팅이라기보다는 실로 인해서 피부를 재생을 해주는 또 다른 실이 있습니다. 실 종류가. 그런 이제 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지방 이식을 한다거나 콜라겐 주사를 만다거나 다른 걸로 약간 채워주면서 리프팅을 해줘야지 실로 전하는 것은 별로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줄기세포, 지방 이식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죠. 일단 얼굴이 살이 너무 많은데 처졌다. 그러면 본인이 볼 때 팔자 주름이 깊다든지 그게 이게 안 좋은 건지 얼굴이 살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걸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얼굴에 살이 너무 많아 보이면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적절하게 지방 흡입이라든지 지방을 녹이는 윤곽 주사를 맞아서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을 좀 만들어주고 얼굴에서 기본 윤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골이 깊은 부위는 뭐 가장 쉬운 것은 필러 같은 걸로 그냥 채우면은 바로 뭐 5분이면 끝나는 거니까 필러를 채워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윤곽을 만든 다음에는 실 리프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까지나요? 얼굴 살도? 평균 한 3번 정도 주사를 맞으면은 본인이 좀 낫네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5번 정도 되면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소위 안면 윤곽 주사 2종 시술을 합니다. 2종 시술은 뭐냐 하면은 안면 윤곽살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물에 의해서 지방이 분해되는데 그래 시간도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약물 자체가 어떤 몸에 독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단실이 높기 때문에 그게 아주 조금씩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급한데 빨리 그 빼고 싶으니까는 안면 윤곽 주사 지방 분해사를 맞고 바로 그 현장에서 아주 가는 관인으로 지방을 좀 빼주는 거예요. 흡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중 시술이에요. 그러면은 별로 많이 붓지도 않고 훨씬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 5번 주사 맞을 거 2-3번이면은 좋아지겠죠.
주기세포는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어느 조직이나 세포의 원조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피부가 손상이 됐거나 나이 들어서 세포가 많이 노화되고 또 죽어 없어지고 그럴 때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건 이제 주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기세포라는 것은 현재는 정체가 미분화라고 그래서 피부가 될지 뼈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뭐라도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미분화 세포가 내가 많이 피부가 손상이 됐다. 그때 피부 세포가 되고 콜라겐이 되는 거고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 몸 안에 주기세포를 따로 분리를 해서 필요한 부위에 얼굴이 필요하면 얼굴을 젊게 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주입을 해주고 또 전신에 또 뭔가 또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그럴 때는 또 혈관에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필요한 부위에 주입을 해주는 거죠. 자기 몸에서 그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줄기세포는 이제 소위 자가와 타가라는 게 있습니다. 타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가 줄기세포. 내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있지만은 그거를 일부 채취를 해서 그걸 분리, 농축을 해가지고 주입을 해야지 필요한 부위에. 그런 그 부위 세포 재생이 되면서 많이 젊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부위가 지방입니다. 지방이라는 건 뱃살도 있고 온몸에 여기 깔려 있는 거니까 채취하기도 쉽고 요즘은 이제 지방 줄기세포를 많이 해서 뭐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에 쓰기도 하고 그런데 벌써 우리 성형외과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많이 해왔죠. 그러면 혹시 성형외과에서도 무릎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해준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것은 얼굴에 쓸 수 있고 무릎에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성기에도 쓸 수 있는 거고 어딘가 퇴행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형외과는 말 그대로 얼굴 위주로 우리가 미용 시술 미용 수술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정형외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형외과에서 하는 게 맞죠. 무슨 시술을 받기 전에 위세포를 맞을 거냐 아니면 다른 시술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시술의 경보다 봐야기 때문에 과가 다르죠. 물론 이 무릎에 우리가 주사 놓는 거야 간단하니까 할 수 있지만은 그냥 계속 그 환자를 책임지고 보기에는 그건 우리 과가 아니죠. 성기는 혹시 왜?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가 들므로 해서 그 부위에 어떤 성적이 많은 기관들의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들이 많이 퇴축이 되고 혈관들이 간들어지게 되고 또 신경도 많이 퇴화되기 때문에 신경도 무뎌지게 되고 그러면 성감대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기세포를 그 성기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신경이 살아나니까 신경도 성감대도 더 예민하게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성적인 민감도가 좋아지니까 훨씬 더 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에서도 하나요? 성형외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 의사들이 하는 거죠. 저 같은 의사들은 성형외과지만은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줄기세포에 관심이 있고 줄기세포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하죠. 줄기세포 주의사항은 이제 네 거니까 이제 병원에서 주의사항이죠. 우리가 줄기세포를 아주 섬세하게 추출을 하고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할 주의사항들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지만은 그런 줄기세포를 몸에다 주입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내 필요한 세포로 분화가 돼가지고 얼굴에서 팍팍팍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 건강 습관이 좋아야 되죠. 생활 습관이 좋아야 되지. 줄기세포 배워놓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러면은 줄기세포 재생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좋은 섭생이 필요하죠. 줄기세포하고 실리프팅하고는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실리프팅은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당겨주는 거고 줄기세포는 피부를 재생해 주는 거예요. 얼굴을. 재생하는 거지 당겨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70대 부인이 줄기세포를 맞았다. 그러면 60 정도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겠죠. 젊어져 보이겠죠. 그러니까 실리프팅은 처진 부위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개념이 다르죠. 요즘 제가 필드에서 이렇게 고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요즘 필러를 많이 해요. 필러. 코를 높이거나 볼을 살려준다. 팔자처럼 편다든지. 뭐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피부를 강화시키는 그 재생 물질을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는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필러로도 쓰고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피부를 강화시키는 피부 재생 치료로도 쓰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법이죠. 두 가지를 하면 괜찮겠네요. 당연하죠. 많이 할수록 좋죠. 완전 젊어지죠. 줄기세포는 근본적으로 노화를 해버리고 뒤로 이렇게 회귀하는 거니까. 줄기세포 나이가 피부의 모든 문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피부도 퇴행성 노화예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줄기세포 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보통 우리가 쓰는 리쥬란이라든지 많은 피부를 강화시키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그런 일종의 줄기세포와 비슷한 컨셉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지방이 있는 왕성한 그런 줄기세포를 주입한다면은 그게 가장 최고죠. 물론 좀 가격이 있다는 게 비싼가요? 비싸죠. 실리프팅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기본으로 올려주고
그 이외에 보완으로 해서 주베릭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 그다음 필러 그런 것들을 같이 콜라보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훨씬 더 좋죠. 거기다가 주기세포를 마저 한 방을 때려주면은 그거는 뭐 그냥 끝나네요. 몇 살까지 젊어지나요? 그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기대치가 또 다른데 그래도 참 많이 좋아졌다. 그냥 한 번만 해서 될 거냐? 그건 아니죠. 모든 게 다 일선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주기세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실리프팅은 어떤 거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의 해결점이 있고 실리프팅과 동안 시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동탄에서 에르샤몽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 대표원장 정일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